1980년대 사건의 미스테리의 숨은 진실. 한 장 새로운 의뢰. 박성호는 은퇴 후에 하루하루를 규칙적으로 보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 읽고 동네 골목을 거닐며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관찰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했고 사람들은 바빠졌지만 그의 눈길은 여전히 예리했다. 오래전 형사 시절 단서 하나로 사건의 윤곽을 읽어냈던 경험은 여전히 그의 뇌리 속에서 생생했다. 그날 아침 박성호의 시선은 오래된 사건 기록을 담은 두꺼운 자료철에 머물렀다. 1980년대 후반 정치적 경제적 긴장 속에서 발생한 연쇄 사건이었다. 당시 수사는 여러 이유로 중단되었고 범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기록을 펼치며 사건 당시 인물들의 행동과 사회적 맥락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한 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과 관계,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까지 살펴야 한다. 박성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사건 기록 속 시간대, 증언, 행동을 면밀히 검토하며 모순과 누락된 부분을 찾아냈다. 당시 사건의 핵심 인물 일부가 의도적으로 진술을 숨겼거나 기록을 조작했다는 흔적도 보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직관을 기반으로 사건의 흐름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했다. 박성호는 우선 자료를 정리하며 사건의 윤곽을 그렸다. 공장, 사무실, 관청 등 사건 관련 장소들을 떠올리며 당시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상상했다. 그의 뇌리는 사건의 흐름과 인간 심리, 사회적 맥락을 입체적으로 결합하며 사건을 다시 설계했다. 첫날만으로도 사건 구조와 핵심 인물들의 행동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료를 정리하며 다음 단계의 조사 계획을 세웠다. 박성호는 사건에 대한 흥미를 느끼며 점점 몰입했다. 사건 당시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과 두려움까지 고려하며 사건을 분석했다. 사람들은 각자 이익을 위해 행동했고 그 행동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박성호는 이런 인간적 요인을 분석하며 범인의 심리적 패턴을 이해하려 했다. 그는 사건 기록의 틈새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했다. 핵심 인물들의 이동 기록, 당시의 경제적 거래,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다. 박성호는 모든 단서를 하나하나 맞춰보며 사건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그날 오후, 그는 직접 당시 사건과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했다. 공장 주변, 사무실 건물, 관청 주변을 천천히 살피며 환경과 사람들의 기억을 떠올렸다. 증인들과 접촉하며 그들의 행동과 말투, 표정까지 관찰했다. 단서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며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 장의 마지막에는 박성호가 사건 기록과 현장 관찰, 증언 분석을 통해 사건의 초기 윤곽과 주요 인물의 관계, 사회적 경제적 배경까지 완전히 파악하는 단계에 이른다. 그는 다음 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며 본격적인 사건 재조사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2장 기록과 증언. 다음 날 아침, 박성호는 책상 위에 펼쳐놓은 신문기사와 경찰 보고서, 관청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는 기록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으며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재현했다. 신문기사에는 사건이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지가 담겨 있었다.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긴장이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건 보도의 어조와 강조점 또한 중요했다. 기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도구일 수도 있지.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 속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분석했다. 그는 단순히 사건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자와 관청 관계자, 사건의 주체들이 어떤 목적과 동기로 행동했는지까지 파악하려 했다. 그는 이어서 당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씩 접촉했다. 몇몇은 이미 나이가 들어 기억이 흐려졌고 일부는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며 신중하게 대답했다. 박성호는 그들의 표정, 눈빛, 목소리의 떨림,
말끝의 망설임까지 세밀하게 관찰했다. 단 한마디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한 증인은 사건 당시 중요한 단서를 숨기고 있었다. 그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시선을 피하고 특정 단어를 반복했다. 박성호는 그 반복과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기록하며 그가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반대로 다른 증인은 기억이 불확실해 진술이 모호했지만 그의 행동과 기록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박성호는 증언과 기록을 종합하며 사건의 구조를 점차 명확히 했다. 그는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를 조합해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했다. 과거 사건과 현재 조사 상황을 교차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연결하는 작업은 그의 논리적 사고와 직관을 모두 필요로 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와 당시 사회적 긴장을 주목했다.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은 각자 이익을 위해 행동했고 그 행동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박성호는 이 복잡한 관계망을 분석하며 범인의 심리적 패턴을 추론했다. 증인 조사 중 한 에피소드가 있었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공장 관리자가 박성호의 질문에 긴장하며 눈을 피했다. 그는 중요한 거래 내역과 회의 기록 일부를 숨기고 있었고 이를 통해 박성호는 사건의 핵심 단서를 얻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다른 인물은 처음에는 협조적이었으나 질문이 깊어질수록 말이 꼬이고 불안해했다. 박성호는 사람들의 불안과 긴장을 관찰하며 이를 단서로 삼았다. 박성호는 신문 기사에서 발견한 모순점에도 주목했다. 당시 보도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 인물들의 행동이 과장되거나 생략되어 있었고 그 결과 사건의 진실이 흐려졌다. 그는 기사와 증언, 관청 기록을 비교하며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기록을 정리했다. 그날 저녁, 박성호는 하루 종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다. 각 인물의 위치, 행동, 심리적 동기, 경제적 이해관계를 하나씩 연결했다. 그는 이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과거 사건과 현재 상황을 연결해 범인의 윤곽을 잡을 준비를 했다. 세장 과거와 현재의 연결. 박성호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거실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사건 기록을 펼쳤다. 그는 전날 수집한 증언, 신문 기사, 관청 기록을 머릿속에서 하나씩 비교하며 과거 사건과 현재 상황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언제나 일정한 패턴을 반복한다. 그 패턴 속에 진실이 숨어 있어. 그는 오래전 형사 시절 배운 직관을 되새기며 기록을 들여다보았다. 과거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 했고 어떤 이는 두려움 때문에 숨고 또 숨었다. 박성호는 당시 인물들의 선택과 행동, 사건 발생 순서를 하나씩 분석하며 범인의 심리적 패턴을 추론했다. 그는 증언과 기록 속 모순을 주목했다. 어떤 인물은 사건 당일 특정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기록과 다른 증언은 이를 부인했다. 박성호는 이러한 모순점이 범인의 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순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퍼즐 조각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박성호는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이 만나는 지점을 찾기 위해 지도를 펼치고 당시 인물들의 이동 경로와 사건 발생 위치를 세밀히 표시했다. 그는 각 인물의 행동을 시간대별로 배열하고 그들의 동기와 결과를 연결해 큰 그림을 그렸다. 그 과정에서 그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일부 인물은 사건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일부러 숨기거나 왜곡했다. 경제적 이해관계와 사회적 압박이 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범인은 이 점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다. 박성호는 또한 당시 신문 기사의 보도 방식을 분석했다. 특정 인물의 행동이 과장되거나 누락되어 사건의 진상이 흐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기사와 기록, 증언을 대조하며 과거 사건 속 숨겨진 단서를 발굴했다.
증인과의 인터뷰에서도 새로운 실마리가 나왔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한 전직 공무원은 처음에는 긴장하며 말을 아꼈지만 박성호가 차분히 질문을 이어가자 조금씩 과거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회의에서 나온 발언, 특정 결정의 배경, 당시의 긴장감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성호는 이 정보를 과거 기록과 대조하며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했다. 점심 후 박성호는 자료를 노트에 정리하며 과거와 현재 사건을 연결하는 핵심 단서를 도출했다. 그는 범인의 행동 패턴을 시간대별로 배열하고 인물 간의 이해관계와 동기, 경제적 압력까지 고려해 사건의 윤곽을 그렸다. 이제 그는 사건 전체 구조 속에서 범인의 위치를 점차 좁혀나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성호는 기록과 증언, 지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범인의 심리적 동기와 행동 경로를 정리했다. 과거 사건에서 숨겨진 단서와 현재 조사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들이 맞물리며 사건의 실체가 점차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야 진실의 윤곽이 잡힌 것 같다. 다음 단계에서는 범인과 사건의 핵심을 연결할 결정적 단서를 찾아야겠군. 박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은퇴 후의 조용한 일상이 다시금 사건의 긴장감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순간, 그는 마치 오랜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만족감을 느꼈다. 내장 조력자의 등장. 며칠 후, 박성호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오래전 알고 지낸 전직 기자 이승재 70세와 연락을 취했다. 이승재는 은퇴 후에도 역사 기록과 자료 분석에 깊이 관여하며 당시 사회적 배경과 언론 보도의 함의를 이해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박 선생, 오래간만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니 놀랍군요.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까지 이해해야만 제대로 풀 수 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성호는 담담하게 답하며 함께 사건을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이승재와 박성호는 사건 자료를 놓고 앉아 분석을 시작했다. 신문 기사, 경찰 보고서, 관청 기록, 증인 진술, 경제적 거래 내역까지 모든 자료를 꺼내놓았다. 이승재는 신문 기사 속 의도와 배경을 분석했다. 박 선생, 여기 보세요. 사건 당시 언론은 특정 인물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다른 인물들은 생략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실제 구조가 흐려졌죠.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사 속 의도와 실제 기록을 비교하며 사건의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사건 발생 순서, 인물들의 행동,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 증언의 신빙성 등을 하나하나 대조했다. 이전에는 단순히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이 과정에서 사건의 구조를 보여주는 실마리로 연결되었다. 박성호는 조력자의 분석 능력을 활용하며 자신의 추리와 직관을 보완했다. 이승재는 언론과 기록 속 숨겨진 맥락을 짚어주고 박성호는 행동 패턴과 심리 분석으로 사건의 핵심을 파악했다. 특히 당시 경제적 거래 기록과 회의록을 비교하며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일부 인물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진술을 왜곡했음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이 패턴을 기반으로 범인의 행동 경로를 재구성했다. 조력자와의 협력은 사건 분석 속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박성호가 놓치기 쉬운 단서를 잡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당시 사회 분위기와 인물들의 심리적 압박까지 이해하며 사건의 전모를 입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박성호와 이승재는 한 장의 큰 도표를 만들어 사건 인물들의 관계와 이해관계를 시간대별로 배열했다. 각 인물의 행동, 심리 상태, 경제적 사회적 압력까지 표시하며 사건의 윤곽을 명확히 했다. 박성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이제야 사건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고 범인의 심리적 패턴을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이승재도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렇습니다. 기록과 증언, 사회적 배경을 종합하면 이제 사건의 핵심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의 전략을 논의했다. 협력과 분석의 결합은 박성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사건의 윤곽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5장 새로운 단서와 의혹. 며칠간의 조사 끝에 박성호와 이승재는 이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기록과 자료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경제적 거래 내역, 회의록, 일부 증언의 사소한 모순 등이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박성호는 기록 속 숫자 하나, 날짜 하나, 문장 하나까지 세밀하게 검토하며 사건의 구조를 다시 재조립했다. 그는 단서 하나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어떤 작은 요소도 간과하지 않았다. 단서 하나가 사건의 윤곽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군. 박성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승재는 당시 기사와 기록 속 의도된 생략과 강조점을 분석하며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인물들의 이해관계를 재조명했다. 그는 박성호에게 말했다. 보세요, 박 선생. 사건 당시 보도에서 일부 핵심 인물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생략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진실이 흐려졌죠.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박성호는 증거와 단서를 조합하며 사건의 윤곽을 점점 명확히 했다. 과거 사건과 현재 발견한 새로운 단서가 맞물리면서 범인의 행동 경로와 심리적 동기가 점차 드러났다. 그는 범인이 사건을 계획하고 은폐한 방식, 그리고 주변 인물들을 조종한 패턴까지 추론했다. 특히 경제적 거래 내역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일부 인물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진술을 왜곡했으며 그 과정에서 범인이 행동할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박성호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범인의 심리와 전략을 분석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증인의 추가 증언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었다. 그는 처음에는 긴장하며 말을 아꼈지만 박성호가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가자 과거 사건의 결정적 순간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증언에는 당시 회의에서 나온 발언, 중요한 결정의 배경, 그리고 사회적 압력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박성호는 이 정보를 기존 자료와 대조하며 사건의 흐름과 인물들의 선택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했다. 박성호는 사건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 사건임을 깨달았다. 그는 단서를 분석하며 범인의 심리적 약점과 행동 패턴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했다. 그날 저녁, 박성호는 발견한 단서를 바탕으로 사건 인물들의 관계와 행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했다. 시간대별로 인물들의 움직임, 심리 상태, 이해관계까지 시각적으로 배열하며 사건의 윤곽을 최종적으로 명확히 했다. 박성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이제야 범인의 행동과 사건 전체 구조가 맞물리기 시작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과거 사건과 사회적 배경까지 완전히 연결해 사건의 본질을 밝혀야겠다. 이승재도 자료를 보며 말했다. 맞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당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할 복잡한 퍼즐이네요. 조금만 더 분석하면 결정적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박성호는 과거와 현재, 단서와 증언을 머릿속에서 하나씩 연결하며 사건의 핵심을 추리했다. 그의 경험과 직관, 조력자의 분석력이 결합되면서 사건의 윤곽은 점점 뚜렷해졌다. 6장 역사 속 사건의 재조명. 박성호는 사건 기록과 증거, 그리고 조력자 이승재가 정리한 자료를 다시 펼쳐놓았다. 그는 단순히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 사건이 발생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사람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 환경을 이해해야 범인의 동기도 명확히 보인다. 박성호는 오래전 형사 시절 경험을 되새기며 혼잣말을 했다.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었고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기업들은 경쟁과 이해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움직였고 공직자들은 정치적 압력 속에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했다. 범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 패턴을 조정했다. 박성호는 단서를 재조합하며 과거 사건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동기와 맥락을 파악했다. 경제적 거래 기록, 회의록, 증언에서 드러난 선택들을 분석하자 범인의 심리적 전략과 주변 인물들의 역할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흥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 구조 속 이해관계와 인간 심리가 얽힌 복합적 사건이었군. 박성호는 커피를 홀짝이며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그는 증인 인터뷰와 기록 분석을 통해 당시 사회적 압력과 사건 당사자들의 갈등, 불안과 두려움까지 추적했다. 한 전직 공무원은 박성호에게 당시의 회의 상황, 결정 배경, 그리고 외부 압력이 인물들의 선택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성호는 이를 기존 자료와 대조하며 사건의 흐름과 인물 심리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범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범인은 사회적 압력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사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흐르도록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동시에 주변 인물들의 두려움과 욕망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박성호는 사건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역사적 사건임을 깨달았다. 범인의 행동, 주변 인물의 선택, 사회적 맥락이 모두 연결되어 사건의 복잡성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단순한 증거 분석을 넘어 사회적 배경과 인간 심리를 결합한 접근이 필요함을 확신했다. 그날 저녁, 박성호는 발견한 단서와 분석 자료를 종합하며 사건 구조를 재정리했다. 과거 사건과 현재 조사에서 나온 모든 단서와 증언을 연결하여 범인의 심리적 동기, 행동 패턴, 사건 발생 경로를 체계적으로 배열했다. 이제 사건의 구조가 거의 완성됐다. 남은 것은 최종 단서와 범인의 결정적 행동을 확인하는 것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사건을 재조명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다. 박성호는 노트에 사건 인물들의 관계, 사회적 맥락,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표시하며 다음 단계인 범인 심리 분석과 최종 단서 확인을 준비했다. 7장 최종 단서와 윤곽. 박성호는 아침부터 자료실에 앉아 지난 며칠간 모은 모든 기록과 증거, 증언을 재검토했다.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위치, 경제적 이해관계, 과거와 현재의 연결점을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와 노트를 정리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된다. 박성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동안 발견한 단서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그는 이전에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모순들을 발견했다. 단서 하나하나가 사건 전체 구조와 범인의 심리적 패턴을 드러내는 열쇠였다. 이승재와 함께 분석하며 박성호는 범인이 사건을 계획하고 은폐한 방식,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행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한 패턴을 더욱 명확히 이해했다. 범인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용해 주변 인물들의 선택을 유도하고 사건이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도록 계산하며 움직였다. 특히 한 증인이 새롭게 제공한 과거 회의록과 기록 속 발언은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박성호는 이를 기존 자료와 대조하며 범인의 최종 목표와 사건 발생 경로를 정확히 추론할 수 있었다. 범인은 결국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의 약점과 상황을 철저히 계산했군. 박성호는 커피를 홀짝이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박성호는 범인의 심리적 동기와 과거 행동 패턴을 시간대별로 배열했다. 각 인물의 선택과 행동, 사회적 경제적 압력이 어떻게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드러났다. 그는 범인의 행동을 예측하며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했다. 조력자 이승재도 분석에 참여하며 박성호가 놓칠 수 있는 언론 보도,
속 숨은 의미와 사회적 맥락을 보완했다. 두 사람은 모든 단서를 종합하며 사건의 핵심 윤곽을 그렸다. 박성호는 모든 증거와 단서를 한눈에 검토하며 범인의 마지막 행동과 심리적 약점을 확실히 파악했다. 그는 이제 범인의 정체와 사건 전체 구조를 정확히 이해했고 사건 해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날 저녁, 박성호는 발견한 단서와 분석 자료를 다시 점검하며 사건 전체 흐름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과거와 현재,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이해관계, 인간 심리까지 연결된 사건의 전모가 눈앞에 선명히 그려졌다. 이제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모든 단서가 나를 이끌고 있다. 박성호는 조용히 다짐하며 다음 단계인 범인과의 대면을 준비했다. 8장 진실과 대면. 박성호는 하루 종일 사건 자료와 단서를 최종 점검했다. 그는 모든 기록, 증언, 경제적 거래, 사회적 배경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며 범인의 행동과 심리 패턴을 완벽히 재구성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범인과의 직접 대면이었다. 오늘이면 모든 것이 끝나겠군. 박성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이 세운 계획과 추리를 점검했다. 범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끌어낼지, 모든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조력자 이승재와 함께 박성호는 범인을 설득하기 위한 접근 전략을 세웠다. 단순한 추궁이 아니라 논리와 증거로 범인을 압박하며 스스로 진실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였다. 범인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박성호는 차분하게 증거와 사실을 하나하나 제시하며 범인이 사건 당시 행동과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처음에는 범인도 흔들리며 방어적 태도를 보였지만 박성호가 치밀하게 논리와 증거를 연결하자 점차 불안과 당혹감이 얼굴에 드러났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이해합니다. 박성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범인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자신의 행동과 의도를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동안 은폐했던 경제적 이해관계, 사회적 압력,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전략이 서서히 드러났다. 박성호는 범인의 진술과 기존 자료를 대조하며 사건의 전체 구조가 정확히 맞물리는 것을 확인했다. 과거 사건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인간 심리와 사회적 맥락, 경제적 이해관계가 모두 연결되며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다. 조력자 이승재는 옆에서 자료를 점검하며 박성호의 분석을 보완했다. 두 사람의 치밀한 협력과 경험이 범인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정확히 드러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박성호는 범인과의 대면 과정에서 인간의 선택과 환경이 사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사회 구조,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 사건임을 확신했다. 대면이 끝난 후 박성호는 모든 증거와 자료를 정리하며 사건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얻은 통찰을 되새기며 인간 행동과 사회적 환경, 역사적 배경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했다. 그날 밤, 박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남아있지. 내 일은 끝나지 않았군. 그는 사건 해결의 만족감과 동시에 다음 사건을 향한 탐정으로서의 직관과 통찰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다. 에필로그 사건의 기록.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박성호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이전과 달랐다. 사건을 해결하며 수집한 단서, 분석 과정에서 얻은 통찰, 범인의 심리적 패턴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는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 서재에 앉아 사건 보고서를 정리했다. 증거와 단서, 증언, 기록, 사회적 배경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사건의 흐름과 진실을 체계적으로 남겼다. 보고서를 완성하면서 그는 사건을 단순히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건 속 인물들의 선택과 환경,
인간 심리를 깊이 이해했음을 실감했다. 인간의 선택은 단순하지 않아. 환경과 욕망, 두려움이 모두 얽혀 있어야 사건이 만들어지지. 박성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조력자 이승재와 함께 사건의 의미를 되새겼다. 단순히 범인을 찾는 것을 넘어 사건이 당시 사회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두 사람은 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교훈과 통찰을 정리했다. 박성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역사적 배경 속 인간 심리와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힘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앞으로도 단순한 추리가 아닌 사건을 둘러싼 환경과 인간 행동을 함께 분석하는 접근법을 유지할 결심을 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건 해결 후에도 세상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사건들이 남아 있었고, 그 사건들을 탐정의 직관과 경험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나의 일은 끝나지 않았군. 앞으로도 사람과 사건을 관찰하고 숨겨진 진실을 찾아낼 것이다. 박성호는 조용히 다짐했다. 그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며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후배 탐정이나 연구자들에게 남길 방법을 고민했다.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사회적 환경, 역사적 배경이 얽힌 사건으로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박성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낮게 깔린 서울의 풍경, 사람들의 움직임,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그는 과거와 현재, 인간과 사건을 이어주는 새로운 관찰자의 시선을 느꼈다. 모든 사건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기록 속에서 우리는 진실과 마주할 수 있으니까. 박성호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보고서를 책장 속에 정리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조용히 일상 속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켠에는 사건 해결의 성취와 앞으로 다가올 미스터리의 흥분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의 탐정으로서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